불이 나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와이프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이 테슬라는 좀 그런 면이 있죠. 뭔가 곳곳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 뭔가 좀 완벽하지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저희가 오늘 PD들이 다 퇴근을 해서 늦은 시간에 해서 9시 50분이야! 우리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어요. 빨리 집에 가자. 빨리 하고 집에 가자. 그래서 현대차가 쓰레기라고요? 그런 말 하시진 않았죠. 네. 아무튼 현대차가 그래 불이 난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게다가 외부적인 요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시는 거는 아니 종이 박스를 밟았는데 그게 어떻게 불이 날 수가 있냐? 그럼 차가 진짜 잘못 만든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화재 전문가한테 걸었어요. 그분은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실명 밝혀질 수는 없지만 나뭇잎, 나뭇가지 아니면 종이박스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 등이 평균적으로 시속 100km 정도 지나가는 자동차와 마찰이 됐을 때 충분히 발화가 생겨서 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차에 그런 식으로 발화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자동차라는 물건이 이게 너무 깔끔하게 생기고 너무 말끔하게 생겨서 그렇죠. 자동차가 스스로 불이 난다는 걸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동차는 불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이 잘 나는 물건이에요. 완벽한 물건이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정말 큰 오해야. 자동차가 이렇게 거의 완벽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동차가 그 뜨거운 엔진을 200도, 300도 올라가는 엔진을 휘발유를 그 뜨거운 데다 갖다 뿜어. 거기다가 거기 있는 무슨 워셔액부터 시작해서 엔진 오일이며 뭐며 모든 게 다 불이 붙는 거예요. 엄청나죠. 차에 있는 모든 게 다 불 붙는 소재인데 어떻게 불이 안 붙는 거야? 차가 불이 안 붙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차는 몇 차 하면 불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나냐면 자동차 레이스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레이스 하다가 막 달리다가 스핀을 하거나 그러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딱 멈출 거잖아요. 거기 밑에 있는 잔디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잔디가 있는 곳에는 절대 서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밖으로 나갔으면 반드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불이 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현대차를 옹호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고민이 생기는 게 만약에 소비자들이 의심을 품는데 완성차 업체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소개를 하면 항상 욕을 먹고 그렇지만 사실은 전달해야 되겠고 고민이 참 많아요.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이게 쉬운 거고 과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화성인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없다, 화성인이 없다 이걸 밝혀내는 거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입자부터 모든 인간부터 모든 큰 것까지 다 하나씩 열어서 이게 화성인이 아니라는 걸 다 밝혀야 돼. 화성인이 있다라고 밝히는 건 되게 쉬워. 한 화성인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기 쉬운데 불이 난 원인이 그거다라고 입증을 해갖고 오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내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이 불이 그것 때문에 났다는 걸 밝히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만약에 박스 때문에 불이 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하면 음모론으로 해서 아무 주장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박스가 아니면 뭐가 원인인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해요. 엔진이 원인이야? 그럼 그 엔진에 뭐가 원인인데? 엔진에 어떤 결함이 있는데? 어느 정도라도 가설이라도 하나를 내놔야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화재가 또 발생하면 얘기가 쉽죠. 계속 화재 발생하니까 문제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밝히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화재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화재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문제는 문제로 접근하자. 그냥 음모, 그냥 알 수 없는 미지의 무엇으로 남겨놓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그랜저는 왜 엔진 오일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밝혀내기가. 그 엔진의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것이다. 제가 들은 바로는 현대차가 그 차주한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다른 그랜저 차주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엔진 자체를 다 교환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엔진을 교체해준다고요? 네, 엔진을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나중에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교체받은 엔진은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제3의 요인으로 생기는 화재였을까? 소모품 교환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만약에 당사자가 주행거리가 좀 많았다면은 중간에 뭘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교체했을 타이밍에 뭔가 정비적인 실수가 있었나? 그것도 한번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그거에 대해서 일절 항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 정도밖에 이슈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줄어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저희도 독일 차를 많이 가져봤지만 독일 차를 사보면 엔진 오일을 껴줍니다. 그만큼 타고 나서 엔진 오일 게이지를 보고 네. 엔진 오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보충을 하세요. 네. 이래요. 네. 그러니까 차 오너가 수시로 엔진 오일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거예요. 그렇죠. BMW 같으면 그 엔진 오일 체크 등이 안에 들어있어서 어느 순간 되면 엔진 오일 보충하라는 그 문구가 뽕 하고 뜹니다. 1리터 넣으세요. 이렇게 뽕 떠요. 뜨면 그 엔진 오일 1리터 넣어야 돼요. 포르쉐 같으면 그냥 아예 모빌원 엔진 오일을 한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게 아니고 엔진 오일을 먹는다니까. 엔진 오일 그래도, 먹어. 그래도 뭔가 다 알려주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플리게차 그런 게 있었나요? 센서가 없어요. 엔진 오일 센서가 없어서 그게 문제겠네요. 열어봐야 알아. 네. 근데 열어봐야 하는 데다가 현대차는 엔진 오일을 먹는 식으로 개발을 한 적이 없어요. 독일 차들은 엔진 오일을 좀 먹는 식으로 네. 개발을 했던 것 같고 예. 현대차는 그런 식으로 개발한 게 아닌데 먹으니까 예. 이게 너무 예.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 엔진 오일 실린더 안쪽에 요 오일이 먹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으면 이걸 호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약간 갈가내는 거, 호닝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처리를 통해서 오일 막이 제대로 붙어 있게끔 기밀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여기 실린더를 통해서 엔진 오일이 거꾸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이 공차도 굉장히 마이크로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위쪽에 실에서 내려오는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오일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사라질 수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죠. 실린더 속에서 타거나 어떤 게스킷이나 이런 곳에서 새거나 새 나오거나 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 사고 장소에 엔진 오일이 떨어졌을 그런 흔적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불이 났는데 뭐 지금 전혀 볼 수도 없고 맞아요. 그걸 촬영하시는 분도 없고 그것도 규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엔진이 깨지는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지금 2.5가 지금 세타 3잖아요. 이 세타 엔진의 문제는 지금 아마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타 엔진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현대차 망한다 이랬었어요. 그 상황에서 세타를 세타 3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넌센스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로 온 게 아닌가 하는 킹리적 가심? 살짝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이게 괜찮은 건가? 그 세타 3 MPI GDI 기능이 합쳐진 스마트 2.5가 처음 적용된 엔진이 K7이었잖아요. 그때 K7 프리미어 발표회 때 엔진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이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MPI의 장점과 GDI의 장점이 혼합된 엔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정말로 좋은 엔진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엔진이 적용되고 나서 그때 당시도 K7 프리미어 2.5 엔진이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K7도? 네, 소비자들도 그 3.3보다는 2.5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과연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 해결이 돼야죠. 해결이 돼야 만인이 다 행복해지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타 엔진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엔진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베어링에서 소착이 일어나서 그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실린더 벽을 깨고 나가면 거기로 엔진 오일이 쏟아지고 그러면 그게 뜨거운 배기관 내에 떨어져서 불이 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알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수백 건의 화재 사고가 났거든요. 왜 이렇게 세타 들어가면 뭔가 불길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세타라는 단어가 만인에게 좋은 단어여야 되는데 만인에게 불안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굳이 세타3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고 이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함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면 추천하지 않습니까? 세타 2.5?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사고 싶어요? 세타 2.5는?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3.0 이상의 배기량이 갖춘 차를 사고 싶어요. 가솔린을 산다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현대차에서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지금 만들었는데 세타 엔진을 문제 많았는데 뭐하러 또 세타를 만들었냐, 빨리 전환해서 다음 엔진으로 넘어가지 왜 굳이 또 세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만한 게 엔진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엔진을 더 만드는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거니까. 이게 현대차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마지막 엔진이에요. 요 다음 엔진은 안 나옵니다. 개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엔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아이 그래 좀 때우자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에러율이 얼마인데? 에러율 0.01%입니다. 이러면 0.01%면 때우자. 그냥 0.01% 문제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전 괜찮아요. 내 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화재만 아니면 그냥 차가 멈춘다 이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좋아요? 유튜브 강의라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운전하다가 불이 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탈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건 그럴 거예요. 당황해서 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이 엔진에 불이 나는 문제라든지 엔진이 깨지는 문제를 이 확률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률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의 모든 에러는 확률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집니다. 그럼 시동이 꺼지는 게 몇 건인데 10만 개 팔았습니다. 그럼 시동 몇 개 꺼져? 100개 꺼집니다. 100개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겠죠. 아니면 뭐 차가 갑자기 가다가 바퀴가 터졌습니다. 몇 대 터졌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텐 그게 한 대지만 자동차 회사한테는 그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파는 입장에서는 확률로 관리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엔진에 불이 나는 문제는 예외입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문제, 엔진에 불이 나는 문제 이런 거는 이건 확률로 관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건만 있어도 이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야죠. 맞습니다. 네, 절대로 돼야죠. 확률로 관리돼서는 안 되고 네. 확률로 관리돼도 되는 건 도장 품질 이상, 잡소리, 뭐 문짝이 잘 안 움직여 뭐 이런 단차, 것들은 네. 단차 이런 건 네. 확률이에요. 다른 거 다 그렇게 하듯이 산포라고 해서 이런 불량률로 그냥 관리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로, 진짜 0.0001이 아니라 그냥 제로여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엔진 화재 같은 거죠. 이거 제로에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은 확실히 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항상 유의 깊게 봐야 되고요. 저도 깨어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해야 되지만 문제가 해소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품질이 이제 좋아졌구나 라고 그때는 또 그렇게 인식해 주는 거, 그런 중립적인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다 나쁜 놈 뭐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인 걸 문제라고 해야지. 그치. 문제가 아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문제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아진 건 확실히 나아졌다, 부족한 건 확실히 부족하다, 이렇게 딱 갈라서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주재환입니다. 감사합니다. 펠리세이드를 갖고 왔어요. 조재환 기자가 펠리세이드를 갖고 왔는데 예쁘네. 현대차가 만든 디자인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차 중에. 그릴도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릴이 바뀌었네요. 네. 이게 뭐야? 오, 클러스터가 디지털이 됐구나. 펠리세이드 디지털 아니어서 되게 섭섭했는데.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생기고 네. 조금 낮았군요.